자, 이번에는요, 얘한테 간단하게 그 입체감을 줘볼게요. 입체감. 자, 근데,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컴퓨터에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는 레이 트레이스드 3D라는 기능. 요거 CS6에서 추가가 된 거고,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능 그냥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웬만한 컴퓨터에서 아직까지 이제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쓰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근데 그 기능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무식한 방법으로 얘 얇은 애를 그냥 뒤로 조금씩 차례 배치해주면은 얘 입체감이 생기는 그런 방법도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레이 트레이스드 3D라는 기능은요. 자, 어, 자, 일단 좀 보기 좋게 자, 갖다 놓고 자, 레이 트레이스 3D는 우리 컴포지션 만들 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컴포지션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컴포지션 수정은 단축키 컨트롤 K 키 눌러서 컴포지션 수정하는 메뉴 창으로 들어가서 어드밴스드라는 탭으로 들어올게요. 어드밴스드 탭으로 딸깍 눌러서 들어와서 자, 렌더러라는 옵션에 클래식 3D가 있죠. 자, 요거 열어보면요, 레이 트레이스 3D 요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CS6 버전부터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전 버전은 없어요. 자, 레이 트레이스드 3D 선택해주고요, 아래 있는 OK 버튼 눌러서 적용.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지금 요런 것들은 자, 뭐 요런 기능들이 적용될 거다라고 네, 그냥 말해주는 건데 그냥 OK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빙글빙글 돌면서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저장 한번 해두시고. 자, 레이 트레이스드 3D를 선택해주는 순간 3D 레이어들은요, 여기에 메테리얼 옵션이라는 부분이 지오메트리 옵션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요. 레이 트레이스드 3D가 적용된 순간, 자, 지오메트리 옵션 요 속성을 열어보면요, 자, 제일 밑에 익스트루전 뎁스라는 값이 있어요. 익스트루전 뎁스 요게 얘 두께, 그러니까 깊이 값이에요. 익스트루전 뎁스 값, 요 값을 조금 올려보면요, 자,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텍스트를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너무 막 버벅거리고 그러면은 요 카메라 모드 있죠? 이거 뭐죠? 해상도 요거를 뭐 하프나 그 밑에 값으로 설정해 놓고 잠깐 임시 품질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이라도 좀 원활하게 작업될 것 같아요. 자, 익스트루전 뎁스 값을 올려주는 만큼 이 텍스트의 두께가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베벨 스타일 옵션에서 앵귤러 그리고 값을 베벨 뎁스 값을 올려주면은 자, 여기 이 테두리 이렇게 꺾어진 거 보이죠?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옵션이에요. 베벨 스타일 앵귤러 옵션에서 베벨 뎁스 값을 올려주는 만큼 얘 옆에 있는 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컨케이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벡스 둥글둥글한 요 모서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근데 엄청 느리죠. 지금 얘 적용하는 순간 되게 많이 느려져요. 그리고 거의 풀 해상도로는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가 한 모습 보여줄 때마다 연산을 엄청나게 해내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요 레이 트레이스드 3D라는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쿠다라는 그래픽 카드에 기능이 필요해요. 쿠다라는 기능, 요거는 지포스 시리즈 그래픽 카드 있죠.
지포스 그래픽 카드 시리즈 중에서 요 쿠다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이 있어요. 이 쿠다라는 기능은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영상 작업을 할 때 영상 작업에서 CPU가 해야 되는 작업들을 얘가 대신 처리해 주면서 CPU도 작업하고 얘도 작업을 또 해주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쿠다는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프리미어에서 영상 출력할 때,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출력할 때 원래는 CPU의 자원만 써서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가 쿠다라는 기능이 이제 지원이 정식적으로 어도비에서 지원이 되면서 CPU랑 같이 이 GPU 그래픽 카드 그 유닛도 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영상 작업할 때는 그 ATI 그래픽 카드 있죠, AMD 거, 그 뭐죠, 레이디언 시리즈, 그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보다는 지포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아직 써먹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자, 다시 컨트롤 K 누르고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집에서 좀 더 좋은 본인 컴퓨터로 나중에 작업을 해보시고요. 다시 어드밴스 스텝 들어가서 렌더러 옵션에서 다시 클래식 3D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K 어드밴스드 탭 렌더러를 다시 클래식 3D로 변경. 자, 이번엔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 레이어를요 뒤로 조금씩 더 뒤로 배치해가지고 입체감이 느껴지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텍스트 레이어를 필요한 만큼 이렇게 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다 같이 포지션 값을 열어놓고, 자, Z축을, 자, 얘는 0이었으면 얘는 1, 2, 3, 4, 5, 6. 네, 쉽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작업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까 전에 했던 그 레이트레이스 3D보다는 그 그림자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부자연스럽긴 해요. 예, 아까 전에는 윗면, 옆면 해가지고 좀 그림자가 많이 드려져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보였는데, 이렇게 작업했을 땐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까 전보다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메인 텍스트 제일 앞에 있는 텍스트를 빼놓고 나머지 텍스트 레이더들은 일단 눈을 꺼놓고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출력하기 직전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눈동자 켜주기만 하면 되겠죠. 작업은 일단 다 해놓고 나중에 눈동자만 다시 켜줘서 출력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약간 꼴보기가 싫어요. 얘들이 납작하게 여러 면이 붙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거리는, 네, 요런 현상, 요런 모양들 생기는 게 조금 꼴보기 싫은데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각도를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이 레이어들과 사이의 거리와도 또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잘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요걸 조금 쉽게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만 쉽게.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이 텍스트 레이어 하나를 복제를 할게요. 컨트롤 D. 일단 하나만 복제해 놓고요. 자, 두 개 레이어 둘 다 포지션 값을 열어 놓고요. 포지션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Separate Dimension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둘 다 X, Y, Z축으로 나눠 놓을게요. 자, 포지션 값 열었으면은
포지션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세퍼레이트 디멘션을 선택해서 x, y, z축, 그러니까 각각의 축을 따로따로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수치를 나눠 놓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에 Z 포지션, 우리는 지금 설정해야 되는 게 Z 포지션 값이죠. Z 포지션을 한 칸 좀 뒤로 가고, 또 그 다음 텍스트는 또 조금 뒤로 가고, 또 조금 뒤로 가고, 뒤로 몇 개를 내가 배치를 해 놓으면 돼요. Z축만 그러니까 위치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두 개 중에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스탑바치 있죠? Alt 키 누른 상태로 딸깍 클릭. 우리 저번에 했었죠. 익스프레션 거는 거.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의 스탑바치를 클릭. Alt 키 누르고. 자, 이제 익스프레션 언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겼죠. 자, 옆에 보면요, 우리 패런트에서 보던 요 꽈배기 모양 버튼 있죠. 패런트에 있었던 꽈배기 모양의 버튼이 요 익스프레션 안에도 있어요. 꽈배기 모양. 자, 얘를 끌어다가, 얘를 마우스로 꾹 눌러서 끌어다가 이 위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위에다가 던져 놔줄게요. 위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놔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되는 익스프레션 언어가 이렇게 변경이 돼요. 자, 이 익스프레션 언어의 뜻은요, 그냥 읽어보면 간단해요. 현재 컴포지션, 우리 작업하고 있는 이 컴포지션 안에 있는 텍스트2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어에, 텍스트2라는 이름을 가진 요 레이어죠. 텍스트2 트랜스폼 값 중에 Z 포지션 값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의 값은 위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값이 곧 나의 값이다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 X축 바뀌었을 때, Y축 바뀌었을 때 얘의 값은 변화가 없는데요, Z 값이 변화가 되면은 얘의 값도 같이 변경이 돼요. 위에 있는 레이어의 Z축 값이 바뀌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도 같이 변경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X축 이동해도 상관없고요. X축 이동하면 그냥 아래에 있는 레이어 그대로 있죠. 자, Y축 변경돼도 아래에 있는 레이어 변화가 없어요. 근데 Z축이 바뀌면은 아래에 있는 레이어도 같이 따라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 링크 걸어준 거. 네. 자, 다시 레이어 복제해놓고 포지션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세퍼레이트 디멘션을 둘 다 Z, XY, Z축으로 나눴고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값의 스탑바치를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아예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적혀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얘로 대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차피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선택되어 있는 텍스트가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꽈배기 끌고 와서 위에 있는 Z 포지션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우스 띄워주면 돼요. 이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네.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요 항상 위에 있는 레이어보다 플러스 1이 되거나,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플러스 0.5가 되거나, 그러니까 조금씩 뒤로 가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그냥 언어 뒤에다가요, 그냥 필요한 언어 적으면 돼요. 제일 뒤에다가 나는 위에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텍스트2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어의 Z 포지션 값보다 플러스 0.5가 될 거다 라고 여기다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제일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0.5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레이어가 0일 때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 0.5, 위에 있는 레이어의 Z축 값이 10이 되었을 때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값은 10.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위에 있는 레이어가 10일 때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10.5가 돼요. 플러스 0.5를 써줬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것보다 항상 0.5만큼 뒤로 가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자, 그럼 얘를 복사해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자, 하나를 복사해 놨어요. 자, 얘 Z 포지션 값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2라는 레이어, 이 레이어보다 0.5 뒤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10.5고요 얘도 10.5예요. 그쵸? 이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 얘랑 얘랑 둘 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5가 되는 거죠. 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원하는 건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바로 자기 자신의 위에 있는 레이어보다 0.5만큼 뒤로 떨어져 있는 걸 원해요. 그럼 얘를 복사해주면은 얘는 또 아래에 있는 레이어보다 위에 있는 레이어보다 0.5 뒤로 가 있고, 또 복사해준 레이어는 또 위에 있는 레이어보다 0.5 뒤로 가 있고, 그 상태를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레이어 옆에 가로 열고 있는 부분 있죠?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의 텍스트를 싹 지워버린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텍스트를 싹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일단 써줄게요. 자, 인덱스라는 언어는요, 레이어 넘버를 의미해요. 레이어 넘버. 자, 여기 앞에 있는 레이어 번호 있죠? 레이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레이어 번호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여기다 그냥 레이어 인덱스라고만 써놓으면 자기 자신의 레이어 넘버를 뜻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익스프레션이 적혀진 레이어가 4번 레이어니까 이 레이어 가로 열고 여기다가 인덱스를 써주게 되면은 내 레이어라고 지정을 해놓은 게 돼요. 내 레이어, 나 자신 레이어. 그러니까 얘의 값과는 전혀 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인덱스 마이너스 1 해줄 거예요. 인덱스 마이너스 1. 인덱스 마이너스 1. 자,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그러면은 지금 이 익스프레션 언어가 적용된 레이어가 4번 레이어니까 4번 레이어 마이너스 1 하면 3번 레이어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입력해주면요, 자기 자신의 레이어보다 한 칸 위에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의 위에 있는 레이어를 지명하는 거야. 요 부분까지가. 이해되시죠? 3번 레이어, 내가 4번 레이어면은 3번 레이어의 Z 포지션 값이라고 명시를 해놓고요, 거기보다 플러스 0.5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이 적용된 이 레이어를 복사해주고 포지션 값을 살펴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 위에 있는 레이어의 Z 포지션 값보다 0.5를 더 뒤로 가겠다라고 적용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일 때 얘는 0.5가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한 칸 위에 있는 레이어보다 0.5 더해지겠다,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얘 복사. 자, 보면은, 자, 얘가 0.5일 때 얘는 1, 그 다음에 얘는 1.5, 2, 2.5, 3 이런 식으로 0.5씩 뒤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텍스트에 두께감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레이어 복제만 하면 돼요. 익스프레션이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D키 눌러서 필요한 만큼 복사해 주는 만큼 이렇게 두께감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거 되게 쓸모가 많은 익스프레션 언어예요. 자, 나중에 반복되는 이미지를 만들 때 뭐 다른 기능을 적용해서도 많이 만드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솔리드 레이어예요. 얘 조그만 막대기 있죠? 얘 솔리드 레이어인데 얘를 쭉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때 로테이션 값, 얘 복사해서 로테이션 값을 얘 요만큼 돌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복사해가지고 또 요만큼 돌리고, 이렇게 좀 귀찮잖아요. 요거를 익스프레션 언어 한번 써주면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로테이션 값 익스프레션 걸어주고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 지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30도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 적용된 요 레이어 복사 하는 만큼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런 레이어들이 만들어지죠. 보통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죠.
간단한 뭐 이런 애니메이션, 뭐 글자 같은 게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들. 자,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3D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베개 10 아이고 X 로테이션, 얘를 앵커 포인트 값만 3D 공간에서도 레이어를 이렇게 쉽게 배치해 놓을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모습일 때. 사실 요거는 근데 쉐입 레이어를 만들 때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기능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쉐입 레이어에는. 근데 일반 이런 솔리드 레이어라던가 텍스트 레이어라던가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동그란 모양이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안되네요. 마스크를 씌워놓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요거 이해되시죠? 인덱스 마이너스 1이란 거 레이어의 명칭에서 요 다운표까지 지워버려야 돼요. 다운표 안에 뭔가 이름이 있고 다운표로 마무리되어 있는 거는 레이어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이어 이름, 요 이름 부분을 의미하는데 요거 다운표까지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인덱스 마이너스 1을 해도 되고 플러스 1을 해도 되고, 플러스 1이면 자기 자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지칭하는 게 되겠죠.